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한해운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현재 대한해운은 1%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량은 768만 주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드 번호는 005880이 되겠고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27일 화요일 1시 3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대한해운은 대표적인 이제 그 벌크 선사가 되겠습니다. 해상화물 운송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대표적인 이제 벌크 선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항상 이 벌크 선사는 이 BDI 지수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발틱 운임 지수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최근에 이제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고 원재료의 이제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급증하게 되면서 이 벌크 선사들의 BDI 운임 지수가 큰 폭의 상승 흐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상승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해운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 흐름들을 계속해서 좀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HMM은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하니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추세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펜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도 이제 벌크 선사죠. 벌크 선사로서 점진적으로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좀 그려가고 있습니다. KSS 해운이나 이런 이제 기업들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상대적으로 대한해운의 주가의 흐름은 조금 이제 다른 해운주들에 비해서 상승폭이나 탄력이 최근 들어서 좀 미진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한해운이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를 발표를 하면서 전반적인 상승세 횡보 국면, 여기서 이제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좀 추세가 꺾인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건데요. 일단은 이제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벌크 선사이지만 이 BDI 지수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이익이 그렇게 급증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영향은 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대한해운 같은 경우가 다른 이런 이제 해운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못 가는 거는 이 회사는 이제 전용선 매출이 거의 절대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80에서 90%가 특정 기업과 장기 계약을 통한 전용선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BDI 지수가 올라가나 떨어지나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이익 실현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거든요. 근데 BDI가 올라가는 시점에서는 이익이 늘어나고 그러면 좋은데, BDI가 올라간다라고 해서 이익이 더 크게 늘거나 이러진 않아요. 반대로 BDI가 떨어진다고 해서 이익이 크게 줄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들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게 좀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BDI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부분에 따라서 이익도 함께 좀 크게 증가가 된다면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 BDI가 올라가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증가될 수 있는 요소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다른 해운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탄력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의 수급도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외인들과 기관들이 대한해운을 대하는 태도가 단타 그 이상의 수급이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기관들도 운임 지수가 올라갔다, BDI 올라갔다 그러면 한 번씩 해운주로 수급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잠깐 들어왔다가 치고 빠지는 그런 이제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특히나 대한해운에 있어서는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철저히 단타로만 좀 대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을 끌고 꾸준히 올려가주는 그런 주체가 없다는 것도 다른 해운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탄력이 좀 떨어지는 이유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이제 주가가 상승을 했죠. 어제 이제 대한해운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30만 주 정도 들어오면서 상승을 했는데, 곧바로 오늘 추가적인 상승을 통해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 3일 정도 또 한 40만 주 정도 잡은 것 같은데, 오늘 상승을 이용해서 그동안에 사놨던 물량들을 대부분 다 차익 실현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집계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투신이나 연기금 쪽에서도 아마 오늘 상승을 통해서 좀 차익 실현에 나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철저히 단타라는 거죠.
태안해운의 이제 최근 한 달 동안의 흐름을 보면 외인들 기관들 팔았고요. 2달 기준으로도 뭐 딱히 외인들 기관들은 사지 않았고 3개월 기준으로도 딱히 누가 엄청나게 모았다라고 말할 게 없고 최근 6개월 기준으로도 외국인들 기관들은 뭐 그냥 단타로만 대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흐름들 동안에 뭔가 외인들 기관들이 모아서 힘을 응축했다라기보다는 철저히 단타의 관점으로 치고 빠지는 그런 이제 매매만 했다라는 건데요. 오늘 장 초반에 이제 상승 탄력을 보이다가 지금은 상승 탄력이 약간 좀 줄어들어 있는 모습인데 오늘의 상승이 이제 뭔가 유상증자를 받을 생각이 없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대응의 자리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유상증자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갭하락을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기술적인 관점에서 갭은 결국에는 메워진다라고 보거든요. 갭은 메워진다라는 관점입니다. 종목의 상황이나 재료나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갭을 메우는 데 있어서 걸리는 시간과 과정은 다 틀리겠지만 궁극적으로 갭은 메워지게 되어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지지 라인이었던 3,100원과 3,150원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오늘 상승을 통해서 2차 저항대인 3,400원까지 올라오면서 갭을 완벽하게 메워주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상승을 통해서 이 공간이 완전히 메워졌죠. 공간이 메워졌기 때문에 갭은 어느 정도 이제 메워졌고 유상증자로 인한 하락은 지금 다 회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18시까지 보유를 하고 있으면 금요일 날 권리락을 맞고 이제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권리가 생기는데 유상증자를 받을 생각이 없다면 오늘 상승을 통해서 갭을 메워주는 이 시점에서 저는 대응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뭔가 이제 장기적으로 유상증자까지 받고 가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는 유상증자를 받을 생각이 없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이 좀 대응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 상승을 통해서 그동안에 이렇게 좀 하락 흐름들로 오고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돌파를 했어요. 하락 추세에서 상단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추세 전환을 좀 만들어 놨거든요. 추세 돌파가 됐고 하락 추세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왔고 이게 돌파가 됐고 이제 안착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합니다. 돌파는 어제 됐고요. 그리고 나서 한 3일 정도 이 구간에서 머물러 주면 돌파 이후에 안착이 완료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 주에 권리락도 있고 해서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는 일단은 이 하락 추세에서 돌파가 됐고요. 이번 주에 이 흐름에서 잘 지켜지는지를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흐름에서 왜냐면은 이 구간이 중요한 게 사실 이 하락 흐름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이 추세선 하단을 지지 라인이라고 봅니다. 지지 라인이라고 보고 이 상단을 저항 라인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저항대를 뚫으면 이후에는 이 자리가 지지 라인이 됩니다. 그만큼 상당히 좀 중요한 가격이 될 텐데 정확히 가격을 얼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3,000원대 초반대 정도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추세선이 하락으로 가고 있는 거라서 이게 약간 가격이 유동적입니다. 유동적이다 보니까 정확한 가격을 말씀드리기보다는 3,000원대 초반대에서 이번 주에 좀 지지를 잘 받는지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으로는 확인하는 과정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잘 만약에 버텨준다면 하락 흐름을 벗어나서 다시금 상승으로 가는데 이 자리가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지지 라인이자 발판이자 재차 상승으로 가는 데 있어서 좋은 하나의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앞으로 이 자리를 좀 잘 지켜내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을 통해서 메울 수 있는 갭까지도 다 메웠고 그 다음에 이번 상승을 통해서 이 하락 흐름에서 또 벗어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 구간에서 잘 버텨만 낸다면 권리락도 있어서 어떤 이제 흐름을 가져갈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잘 버텨낸다면은 최근에 이제 해운 운임 지수도 계속해서 강세고 해운 업황 자체를 또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 있다 하여도 재차 또 반등으로 돌아나갈 수 있는 좋은 하나의 발판이 마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후에 이 3,000원대 초반대에서 잘 버텨준다면 이후에는 목표가나 이런 부분들을 한 3,700원, 4,000원까지도 점진적으로 좀 높여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가장 오늘의 최근 상승으로 인해서 가장 반가운 건 갭을 메웠다는 점과 하락 흐름에서 벗어났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잘 지키는지만 보면 이후에 재차 또 해운주들이 강세를 보일 때 대한해운이 강한 탄력을 이 3,000원대를 초반을 기점으로 해서 강한 탄력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포인트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대한해운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실시간 리딩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0분부터 진행이 되었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의 이유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댓글로서 이렇게 쭉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 지난주 금요일은 두 종목이 추천이 나갔었습니다. 추천이 나갔고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장중에 댓글 리딩을 계속해서 이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